도식 4페이지 유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숨어서 나온다는 말의 뜻은 유교의 공맹순이 생윤 전단원에서 선지로서 살짝살짝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런 표현을 써봤고요. 자, 먼저 공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는 수기 안인을 이야기했어요. 즉 먼저 자기 자신의 수양, 즉 도덕성을 닦고 그 다음에 백성을 편안하게 하게 나가자. 즉 수기 치인과 같은 뜻입니다. 수기 안인을 이야기했고 수기 그 다음에 뭐를 얘기했다고요? 안인을 얘기했어요. 자, 수기에서 도덕성의 회복, 도덕성을 강조한 거고요. 안인은 통치의 개념으로서 들어간 겁니다. 안인은 정치, 통치의 모습으로서. 먼저 도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내면의 도덕성으로 인, 외면의 도덕성으로 이를 얘기했습니다. 즉 공자는 두 가지의 도덕성, 내면의 도덕성 인, 외면의 도덕성 이를 얘기했고, 인이란 공자가 말한 이는 차별적 사랑입니다. 즉 존, 비, 친, 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먼저 공자가 말한 사랑은 차별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깝고 중요한 관계에서 사랑이 시작해야 됩니다. 즉 나에게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사회로 확대돼 나가자, 그렇게 말한 게 공자의 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이제 무차별적 사랑이겠죠. 자, 그래서 효, 먼저 인의 시작을 공자는 효라고 말했어요. 제일 가깝고 중요한 관계가 내 부모님이죠. 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두 번째가 제입니다. 그래서 효와 제는 가족윤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족윤리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과 신으로 확대될 때 이것이 이제 사회윤리로 확대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충은 내가 한번 동그라미 쳐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충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이제 국가윤리와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충을 또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충의 개념은 일단 마음의 중심이란 뜻이죠. 한자 한번 알아주시고요. 마음 심자에 가운데 중자. 그래서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이 내 마음에 온 정성을 다하고 꾸밈 없이 속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충의 개념입니다. 효제 충신으로 확대된대. 어쨌든 확대될 때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서의 윤리입니다. 자, 이 서의 윤리는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 마음이 미루어 너에게 미춘다. 이게 서의 윤리입니다. 너에게 내 마음이 미쳐지는 거예요. 확대돼 간다는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축이 급인, 다른 말로 역지 사지, 다른 말로 혈구 지도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에게 미친다. 축이 급인, 결국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죠. 역지 사지, 그 다음에 기소불욕 물시 어인. 근데 혈구지도는 학생들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혈구라는 단어는 이제 곱자라는 EBS에서 이제 곱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자자가 아니라 이 목수들은 기역자자를 쓴대요. 근데 그 기역자자를 한번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일자자는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기역자자는 다른 한 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역자로 된 자니까. 그래서 상대방도 좀 생각하는 모습, 혈구지도 좀 어려운 단어니까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는 인이 내면의 도덕성이라면 예는 외면의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극복하고,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라. 극기, 복, 내를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도덕성 잘 쌓았습니다. 수기 같죠? 그럼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안인이에요. 안인.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자. 안인. 이제 정치사상인데, 자, 공자가 말한 정치사상은 당연히 민본주의겠죠. 덕치로 들어가는 민본주의라면은 이것은 나중에 이제 민본주의, 민주주의와 비교되는 문제로 이제 공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립되는 화살표 놓고요. 요쪽 내용은 나중에 민본주의, 민주주의와 또 연결해서 나온다. 자, 그래서 정치의 모습으로 정명론, 자, 선비사상 나옵니다. 이 정명론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왕, 신, 부, 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 선비정신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정명론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 공자의 정명론은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맹자의 왕도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거기까지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정명론에서 선비정신에서 나온 정명론은 대의명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명론에서 자기 이름 대의명분을 지키는 것, 그걸 선비정신이라 말한다. 자, 두 번째 덕치주의입니다. 이건 이제 민주주의랑 비교해서 또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대동사회가 또 정치에 완성된 이상사회입니다. 공자가 바라봤던 이상사회가 대동사회입니다. 큰 대자에 같을 동자죠. 즉 얼마나 많이 생산되느냐 보다는 얼마나 골고루 분배되느냐, 즉 복지국가와 오늘날 복지국가와 연결되는 이상사회, 공자 나왔고요. 요거 한번 놓봤습니다. 공자는 예와 함께 악을 강조했어요. 이 악은 성악설의 악이 아니라 음악입니다. 그래서 예와 악을 중시했는데 요것은 나중에 예술 단원에서 도덕주의나 예학사상, 그 다음에 예술의 사회성, 그쪽으로 연결해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짠짠짠 나와라. 자, 맹자, 순자 한 번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도식 다시 잘 보시고요. 맹자, 순자, 한비자 3명 같이 있죠? 한 번에 퉁치도록 할게요. 맹자 일단 성선설. 기분 좋네요. 오늘은 선이랍니다. 근데 계속 선을 유지해야 된대요. 자, 선한데 선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수기 수양이에요. 여기 안 적었지만 당연히 육아에서는 도덕성 유지를 위한 수기 수양. 자, 일단 공자의 인을 받아들입니다. 공자가 말했던 내면적 도덕성, 그 다음에 좀비 친서의 구별이 있는, 자, 인 플러스, 전 공자권 거 일단 받아들였죠. 의의를 추가시켰어요. 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스승님, 인과 함께 의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의를 강조하십니다. 자, 의의를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대요. 그걸 의의를 집약시킬 때 지극히 곧고 굳센 마음이 생긴답니다. 호연지기. 그래서 이 호연지기가 생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대인이니 대장부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인 대장부라는 단어도 나중에 직업윤리 가서 맹자가 이제 분업을 강조할 때 대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소인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그럴 때 잘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외워주셔야 됩니다. 으쌰. 자, 인과 함께 또 성선설의 모습으로서 사단과 사덕을 이야기합니다. 사단, 사덕. 자, 그래서 이 사단, 사덕을 잘 확충하자, 잘 함양하자, 내면의 도덕성을 잘 하고 잘 함양하자, 이런 얘기 나오면 맹자입니다. 자, 일단 사단 외워주셔야 돼요. 측은, 수호, 사양, 십이지심. 일단 외우세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사덕이 있습니다. 측은에 해당되는 것, 수호에 해당되는 것, 사양, 십이에 각각 해당되는 것, 인, 의, 예, 지.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자,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느끼는 차마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은 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사단, 사덕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쨌든 이것이 맹자가 말한 인간의 도덕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상 좀 나갈게요. 자, 정치사상으로 자, 공자의 정명사상을 받아들여서 공자는 왕, 신, 부, 자를 얘기했죠. 자, 왕이 왕다워야 되는데 여기서 왕이 왕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왕답지 못할 때, 즉 왕이 덕성을 잃어버리고 지나친 부국 강병에만 의지해서 통치를 할 때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죠. 자, 그러한 정치에 의지해서 통치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패도 정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EBS 기출문제 같은 지문에서는 이젠 뭐 과거에 왕을 죽인 행동들은 그때 죽은 왕은 왕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뭐 걸왕, 주왕
이때 거랑 주황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한 사내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 뭐 그런 지문이 있어요. EBS 보면서 여러분이 문제 풀고 기르셔야 됩니다. 자, 왕도 정치의 모습으로 민본주의, 역성, 혁명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민본주의 끊고 역성, 혁명 들어가 줘야 돼요. 자, 백성이 근본이란 뜻이고요. 자, 백성의 근본을 잃어버린 왕일 때는 자, 왕을 바꿔쳐도 된다. 역성, 혁명. 자, 로크의 저항권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본주의에서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 국가, 그 다음이 군주. 자, 항산, 그 다음에 항심도 얘기했습니다. 일정한 생업이라고 생각해도 일상적인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항상.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중심, 지조, 항심입니다. 자, 백성은 항산,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항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항산이 있으면 항산이 동그라미면 뭐도 있다? 항심도 있다. 자, 그런데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즉 아무리 가난해도 내 마음의 지조를 지킨다. 자, 여기서 이제 선비정신 살짝 나오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맹자. 자, 순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이렇게 그래프 나왔죠. 자, 공통점을 찾아라. 자, 공통점 6가지요. 그래서 둘 다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대립되는 면이 있어요. 맹자는 성선설이라면 순자는 성악설입니다. 이것이 대립되고 있죠. 하지만 도덕성이 공통점이라는 면에서 맹자는 선하지만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기, 수양. 순자는 악하지만 선해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수기, 수양을 통해서 그것을 화성, 기위라고 말한다. 그럼 질문하겠죠. 악하다면 도대체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자, 순자는 옛 성인의 예법, 예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때 예는 선왕의 예법이에요. 즉 과거에 훌륭한 군주들이 갖고 있던 예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것이 선의 기준이며 예란 무엇이냐? 또 분배의 기준이에요. 얘가 말한 분배의 기준은 순자가 말한 분배의 기준은 그런데 평등한 분배는 아닙니다. 차등이 정의예요. 당연하겠죠. 여기서 선으로 더 다다른 사람 계속 악으로 머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배 기준이 똑같으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직업윤리로 또 분업을 얘기했었다. 나중에 직업윤리 가서 또 한번. 자, 교화 보겠습니다. 교화라는 단어가 유교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일단 유교에서는 다 교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성의 교화 이렇게 나오면 순자입니다. 즉 본성을 바꾸자고 말했잖아요. 근데 본성의 교화라고 말하면은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할 땐 순자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 순자고요. 본성의 함양. 그럼 이 본성, 선한 본성을 확충하고 함양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면 누구다? 맹자예요. 그래서 본성이란 단어 뒤에 교화가 들어갔느냐, 확충이나 함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인위적 예법으로 본성을 교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순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외적 규범인 예로 통치하자 예치. 자, 이런 말 했습니다. 예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예가 없으면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어쨌든 순자. 자, 기본 포인트 둘 다 공통점 유가. 맹잔 성선, 순잔 성악. 그러나 선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선을 유지해야 되고요. 참 순자는 악에서 선해져야 된다. 화성, 기위. 이 순자가 법가인 한비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 그러면 성악설이에요. 한비자는 성악설입니다. 그런데 순자는 악한데 뭐 해줄 수 있다? 선해질 수 있다고 말했잖아. 한비자는 악한데 패 죽여도 개새끼예요. 끝까지 개새끼입니다. 즉 순자는 선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로서 교화할 수 있다고 봤다면 한비자는 패 죽여도 개새끼니까 자, 이 예라는 것은 필요 없고요. 온리입니다. 법이나 세, 술로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온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유가가 덕이라는 걸 강조했다고 해서 법을 무시한 건 절대 아닙니다. 법도 있으면서 덕을 더 강조했던 건데 한비자는 덕 같은 건 때려치고 법이나
권모 술수 위세로만 통치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선생님도시 잘 알아주도록 하십니다.